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2학번으로 입학한 정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 노트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제일 듣기 싫은 말. 딱히? 부모님과 관계에서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사실? 이름은 정지웅이고요. 나이는 이제 갓 20세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동패고등학교 파주 소재 일반고를 나왔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아니지만 공부할 땐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땐 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1학년 1학기에 2.7, 1학년 2학기에 2.5, 2학년 1학기 때 2.3, 2학년 2학기 때 2.5, 3학년 1학기 때는 3.3이 나왔고 3학년 2학기 때는 3.5가 나와서 사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수시를 잘 챙겨가지고 수시로 좋은 대학교를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내신 시험 자체가 좀 많이 안 맞았어요. 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내신을 잘 못 땄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넘어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도 국어는 고정으로 1등급을 받았고요. 영어도 고정으로 1등급을 받았고 수학이랑 탐구는 둘 다 3등급, 4등급, 또 5등급까지 내려가 봤고 그쯤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시절에는 국어는 계속 1을 받았고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다 해서 고정 1을 받았고 영어는 1등급,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탐구 같은 경우는 경제는 1등급, 2등급을 왔다 갔다 했고 사회문화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는 동안에는 계속 2등급,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잘 찍으면 1등급도 올라갔다가 못 찍으면 4등급까지도 내려갔다가 했었던 것 같아요. 수능 성적은 국어는 85점으로 언어와 매체 1등급을 받았고 수학은 96점으로 1등급, 영어는 85점으로 2등급을 받았고 경제는 47점 맞고 2등급, 그리고 사무는 만점을 받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국사 1등급 그리고 한문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고2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 그때부터는 이제 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될 때니까 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수능을 봐서 가면은 훨씬 더 낮은 학교를 가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좋게 갔지만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사실 미친 판단이었고 이 수시 6장을 다 버린다는 거는 사실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시를 돌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결정을 한 뒤에는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를 많이 했죠 사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항상 후회를 했었고 내가 이 시간에 내신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대학이 한 급간 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수시 합격 시즌에 수능 발표가 나오고 나서지만 수시 발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먼저 붙을 때 그때 좀 나도 수시로 했으면은 빨리 합격 발표도 나오고 좋았을 텐데 싶었던 것 같아요. 학원은 이제 필요하다 싶을 때만 학원을 다녔거든요. 많이 다니진 않았고요. 수학학원이랑 영어학원만 다녔어요. 둘 다 동네 학원으로 다녔고 수학학원은 고3 내내 그 전에도 계속 다녔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다녔고 영어학원은 그 전에 내신 공부할 때는 쭉 2회, 3회 다니다가 이제 정시 공부 시작하면서 주 1회만 간만 잃지 않을 수 있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인강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 회사에서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가패스만 딱 사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과목별 공부법 같은 경우는요. 국어는 문법이랑 문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내신을 아예 놨던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욱 쌤 인강을 타면서 김동욱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독해론,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수강을 하지 않고 제가 원래 읽던 독해법에서 김동욱 선생님의 독해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독학을 계속했고요. 연계문학 공부를 저는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돼 있으니까 어느 문학이 나오든 어느 정도로는 풀 수가 있었는데 어떤 문학이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연계문학을 다 공부를 해놓으면
한다면 그래도 나오는 문항 4개 중에서 2개는 커버를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할 거면 확실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문학을 전부 다 공부를 했고요. 저는 그냥 그 문학 작품들의 스토리랑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정도만 쓱 읽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3 후반에는 독학을 하는데 기출문제를 처음에는 다 풀었고요.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을 하고 기출 복습을 계속하면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탕 모의고사랑 상상 모의고사를 주로 풀면서 실전 연습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 수업을 계속 수강을 했고요. 학원에서 교재는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문제집을 사용을 했고 계속 그렇게 기출을 풀면서 개념 공부도 하고 문제풀이도 대비를 했고요. 기출풀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사설 문제를 계속 풀면서 킬러 대비도 하고 응용 문제도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별표를 쳐놨는데 킬러 대비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밤에 2시간 정도를 빼가지고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나 어느 문제집이든 상관없으니까 킬러 문제다 싶은 문제들을 한 5문제, 6문제 정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을 2시간 정도 쓰면서 그냥 풀리든 안 풀리든 계속 생각해보는 연습을 그렇게 매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추리 논증 능력을 좀 많이 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고3 내내 학원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들이랑 기출 문제들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단어 암기도 계속 하면서 영어는 사실 절대평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컴팩트하고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내신 경제를 했었는데 개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겨울방학 그리고 2월, 3월 넘어가는 타이밍에 2학년 때 썼던 교과서랑 완자 개념서를 사가지고 개념 공부를 한 번 더 다시 쭉 했고요. 4월부터는 계속 기출풀이를 하면서 경제에서는 도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시점부터는 이제 우영우 쌤 킬러 대비 인강 최고난도 문제풀이 특강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하나도 없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공부는 기출 문제들을 먼저 풀었어요. 저는 개념 공부를 안 하고 그 마더텅 기출 문제집을 보시면 앞에 개념이 살짝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쭉 읽고 먼저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당연히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왜 이름이 이럴까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짝을 맺어줄 수 있고 왜 반대되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하면서 이 개념이 왜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2차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수학 킬러 대비처럼 도표 킬러가 항상 나오잖아요.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가지고 사회문화 도표 대비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9월 10월에는 이제 윤성훈 선생님 도표 특강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다지 선생님 컴팩트 한국사만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를 쳐야만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문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다가 따로 공부 시간을 투자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능 특강만 한번 쓱 훑어보고 따로 공부를 하진 않고 배경지식으로 웬만하면 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개념이라든지 문제풀이 같은 공부를 하면서 뭐 인강 선생님들이라든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고 교과서를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풀이를 하시지? 왜 이 개념은 이 개념이랑 반대되는 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강과 학원은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수강을 하는 것보다는 그 수강을 짧게 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왜 이런 풀이를 사용하셨는지 말씀하신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혼자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들을 공부할 때 그냥 암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나서 개념 인강을 수강을 했다 보니까 수능장에서 뭐 탐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헷갈리는 개념들이 없었고 탐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했었던 것 같고 국어랑 수학은 사실 생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
킬러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발상을 해내는 능력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도 독서를 풀면서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생각해내는 능력에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선생님 인강을 들었는데 6시에는 일어나야 뇌가 수능 국어 시간에는 깨어있다라고 하셨고,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밤에 잠은 좀 일찍 자되 아침에는 무조건 6시에 일어나자라고 계획을 짰고요. 오전 중에는 수능 루틴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국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학, 영어, 탐구 순서로, 이게 시간까지 수능이랑 맞춘 건 아니고 그 순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 오늘 오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이 문제는 틀렸다 하는 그런 문제들을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오후 시간에 좀 추가로 채웠고, 이제 자기 전에 수학 킬러랑 사회문화 도표 대비의 시간을 그렇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가졌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바로 취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침은 한 11시, 12시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쉬는 시간이 10분이라서 적은 시간이긴 하지만 10분도 사실 잘 활용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 뭐 사회탐구 개념을 한번 쭉 읽는다든지 아니면 영단어를 공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잠 보충도 중요하니까 너무 피곤하면 10분 동안 제대로 잠을 자고 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교육 방식,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그런 주의셨어요. 사실 정시로 돌릴 때도 부모님이 그런 마인드신 걸 아니까 편하기도 했었고, 근데 또 부모님 속으로는 속상하실 걸 아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도 했죠. 뭔가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내가 나중에 어떤 꿈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졌을 때 학력이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랬어요.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내신도 좋았고 고등학교 때도 내신은 조금 아쉬웠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든 아니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꿈들이 생겼을 때 내 학력이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대한 좋은 데를 가두면 어떤 일을 하든 학력이 발목을 잡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공부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저 녀석이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도 되나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 학생들 스스로도 좀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닥달하신다거나 잔소리를 너무 하시지 말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든 아니면 주변의 기대 때문에 하는 거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한번 시작한 수험생활 성공적으로 끝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트러블 만들면 괜히 서로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든 고3 생활 더 힘들어지니까 웬만하면 좋게 평소에도 좀 부모님한테도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고3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그리고 많은 수험생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 언젠가 꿈을 이루는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용의 학생 노트였습니다.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